백 교수님, 네.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일부 네. 강백신 부장검사 아주 강골검사입니다. 네. 이 조국 수사를 다 했던 사람이 이 강백신 부장검사인데 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대선 개입 여론조작 네.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 갈래는 JTBC 뉴스타파 보도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김만배 신앙님 네. 허위 인터뷰 보도. 그렇죠. 그것은 네. 지난해 3월 6일이죠. 네. 6일 보도. 그것에 대한 수사가 있는 거고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죠. 그렇죠. 예. 대검, 두 번째는 중수부 과장 할 때. 예. 두 번째는 7인회라고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 그룹인 친일회의 네. 김병욱 의원과 그 보좌관 최현 보좌관이 그 최재경 중수부장을 흉내내 갖고 허위 그렇습니다. 녹취록 한 사건. 최재경 그 중수부장이 아닌데 그 최재경 중수부장의 인 것처럼.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예, 조작. 그러니까 이것은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기획한 것. 한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수사가 또 두 갈래로 있고 이번에 경향신문하고 뉴스버스를 네. 26일 날 예,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네. 했어요. 이것도 어떤 겁니까? 그 경향신문하고 뉴스버스에서 이제 이 한 것도 지금 그 조우영이가 대두가 되죠. 예, 조호영. 네. 조우영이가 누구냐면은 부산 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다. 예.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조우영 씨가 예를 들어서 중수부의 부산 저축은행 사건으로 참고인 자격이잖아요. 예. 근데 피의자 자격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중수부 이익과장 했던 윤석열 이익과장이 커피 접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접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 호도, 소위 말하면 조작성 예. 이런 어떤 인터뷰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을 대선 전에 굉장히 많은 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당시에는 본인이 부산 저축은행에 있어서 나는 그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깜빵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랬죠. 냈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라고 이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있어서 굉장한 비리나 어떤 그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경향신문이 인용을 하거나 뉴스버스에서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지금 대선 개입의 어떤 계획적인 어떤 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압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제3의 갈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강길이라고 네, 이강길. 전 C7 대표인데 이 사람이 2008년부터 하다가 2011년에 나무고고 예. 정영학 이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넘겼거든요. 넘겼죠. 네. 그런데 이 뉴스버스하고 경향신문이 이강길이 인터뷰를 해갖고 그 사람을 소스로 해서 뉴스 소스로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 중수부가 충분히 수사를 해갖고 비리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은폐해버리고 수사를 무마해버렸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 시점이 앞서 있었던 이 JTBC나 뉴스타파 그리고 최재경 전 중수부장 네. 이 허위 녹취록 같은 것은 리포액트가 보도를 했는데 리포액트. 이런 것들은 리포액트도 지난해 네. 지난해 대선 바로 직전에 보도된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뉴스버스하고 경향신문 보도는 2021년 10월 네. 바로 그 시점에 보도된 거니까 지금 수사가 대선 직전의 보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보도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제 그 수사팀장 강백신 강백신 수사팀장이 지금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대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0 거의 한 500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바로 때문에 투표 전날이죠. 대선 전에뿐만이 아니라 이미 1, 2년 전부터 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이 어떤 됐다. 기획을 해서 여론 향배를
조작을 해서 여론 언론 프레이를 유리하게, 했다고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죠. 유리하게 이끄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는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연결되는 또 신앙님과 김만배의 그 위장 녹취 사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기획 시리즈가 지금 야권인 이재명 그 대표 측근이나 지금 야권에서 나온 게 아닌가 예.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면 이 드루킹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엄청난 어떤 국기를 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회 병풍 예, 사건처럼 이해창 이해창 총재가 다 될 것이 떨어져 버렸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선 때 네. 거기서 한 건을 크게 헌뒤로 선거만 있으면은 이러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일종의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백신 팀에서도 이재명 대선 캠프까지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배후에서 큰 그림을 누가 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신앙님 김만배 허위 인터뷰부터 9월 달에 허위 네. 인터뷰가 된 거 아닙니까? 9월 15일 날. 네. 그런데 그것이 10월부터 뉴스버스라든가 경향신문에 인용 보도가 된 거죠. 인용 보도가 사실상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뿌리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음모나 조작이 개입이 돼가지고 여론 향배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소위 페이크 뉴스라든가 예. 이런 조작 그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불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선 때 예. 사실 73%. 20몇만 표 예, 0.73%. 예, 0.73% 26만여 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지금 그 시리즈가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많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한국일 대통령 20몇만 표 정도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그 다음으로 치고라도 이 대선에 국가의 그 수반을 뽑는 이런 선거가 조작, 개입, 시리즈 기획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국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다. 대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총선을 곧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서도 어떤 또 정치적 공작이 벌어져 마타도라고 뭐 하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다시는 그런 정치 공작이라든가 음모가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또 아시아투데이인가 이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 그 JTBC의 봉지욱 기자가 네, 봉지욱 기자. 2월 22일이라고 28일 날 잇따라 윤석열 커피 보도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자료도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봉지욱 기자는 JTBC에서 기자 뉴스타파로 지금 뉴스타파로 옮겨버렸는데 이적을 했죠. 그 분석을 보니까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 이런 것들을 봉지욱 기자가 김병욱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정황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간업자 남욱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네. 그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참고인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다 압수수색에서 나왔는데 그 소스를 파헤쳐 보니까 김병욱 씨 측으로부터 나왔다. 네. 김병욱 의원이 직접 전달했는지 뭐 그 최현 보좌관이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수사 결과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배우가 이재명 측 대선 캠프인지 또 민주당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흘러나온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요. 봉지욱 기자 주거지라든가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발견이 됐냐면 김병욱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증거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 증거들이죠. 예, 공판 기록, 재판 기록. 예.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열람권이나 등사권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 이제 상대 진영의 어떤 그 폄훼라든가 상처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이 공판이나 재판 기록을 기자에게 줘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조작성 그 행동이고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 봉지욱 기자 관련한 압색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방송이니까요. 나는 지금 이 부분을 그 재판 기록 때문에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재판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시점이라든가 그 반박하는 진술이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김병욱 의원이 직접 전달을 했는지 보좌관이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김병욱 의원실을 이용한 다른 그 지금 야권 진영에서 제공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목적, 불순한 목적으로 제공을 했는지 전달을 했는지 이 부분은 결국 수사 결과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사촌형이 이철수 씨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철수 씨한테 이 김병욱 의원 측에서 조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철수 씨가 조언하기로는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커피 타준 걸로 하면은 너무 작다. 오히려 대검 중수부 최재경 중수부장이 대단한 이제 그 지시를 하고 그래갖고 중수부 차원에서 이 일을 이렇게 축소해버리고 무마한 걸로 이렇게 해야 사건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 김병욱 의원까지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만들어 보내겠다.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 구압과의 싸움을 벌이겠다. 이렇게 김병욱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철수 씨가 JTBC 봉지욱 기자하고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해갖고 또 그 2월 28일 날 보도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김병욱 의원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보고서랄까? 그런 기획 보고서를 이재명 후보한테도 얼마든지 보고가 됐고 이재명 후보도 봤다는 그런 정황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한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병욱 의원 개인의 어떤 충성심이 이런 그 행위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직적이고 기획적인 그런 측면에서 김병욱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전체적인 부분을 뭐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구두 전달이라도 이러이러한 맥락에 이런 기획 시리즈가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강백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팀장 측에서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뿐만 아니라 보도가 되지 않았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있었던 그런 대선 여론조작 정치 공작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쳐가지고 전모를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차츰 명백하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